우선 먼저 감사합니다. 좋은 모임이시고 또 미래를 공부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미래 공유 포럼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요거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좋은데요. 목감기가 조금 들려가지고 요거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더 좋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 지금 계속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데 기후변화가 어떤가 앞으로 변하는 것들 방금 전에 12가지 얘기를 얘기했는데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고 또 우리 선생님도 제가 듣기에는 기업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제가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무엇이 어느 쪽으로 변해가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심각한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 부분에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변하는 속도가 빠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환경 정책이라고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나사가 2016년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말고 수십 장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후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면 벌써 올해도 봄 됐다가 그냥 막바로 봄 거의 없어지고 여름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기후변화 이코로 지구가 뜨거워진다, 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지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여기서 또 시작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공기가 많이 뜨거워지니까 얼음 내놓으면 얼음이 녹죠. 그게 빙하가 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호수에 있던 물도 강도 뜨거우니까 증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많이 없어져요. 이게 지금 이란에 있는 울미아 호수인데요. 얼마나 빨리 없어졌냐면은 이게 지금 2000년에 9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14년 뒤에 요거 지금 거의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요거 한 20, 30년 뒤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염불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이제 2차 오염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물이 있을 때는 얘가 소금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가물어져서 땅이 마르면은 바람이 불어서 이 소금이 땅 위로 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있던 거에 염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거는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가면은 아랄해라고 있습니다. 거의 모양이 비슷한데 여기에 지금 하나만 조그만 거 더 있습니다. 그 아랄해는 이거 다 없어지고 거의 요것만 남고 요 위만 조금 남았습니다. 옛날에 여기에서 배잡이하고 막 그랬는데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서 아랄해 쳐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호수 안에 그냥 배가 완전히 썩어가는 배가 널브러져 있는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는 다 증발돼서 그렇습니다. 증발돼서요. 그래서 요번에 남북대학 때 조영필 가수님이 가서 노래도 부르고 만찬대 초대하고 그랬죠. 네. 선생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면 오늘 10시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학기 이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내일 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1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조용필 씨가 제일 좋아하는 산이요. 킬리만자로에 있는 맨 위의 정상의 산은 20년 안에 다 없어집니다. 빙하가 없어지는 건 누구한테 여러분들 물으시냐면요. 어몽길 씨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환경재단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받을 때 어몽길 씨 오는데 20년 이상 다 히말라야만 해서 14자 등극하고 그러셨죠? 엄청나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빙하가. 그러면 빙하가 없어지면
저 처음으로 이제 그 빙하, 저는 이제 농담으로 선생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빙하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학생들이 아까 여기 나왔는데 해수면이 상승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농담으로 자제분들은 좀 아실 텐데 빙하가 없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요? 둘리가 나오죠, 둘리가. 둘리가 빙하 깨고 나오잖아요? 오늘 강의가 힘듭니다. 이럴 땐 저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전체의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부정공으로 산림경제를 했거든요. 소나무요. 잣나무 뭐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소나무가 고통받고 있는 첫 번째가 뭐죠? 재선축. 이게 부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한라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600m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겠지. 일단 이거는 이제 여기 나무가 있으면 소나무에 요거를 매게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균을 넣은 다음에 얘가 다른 데 날아가는데 2km까지 날아갑니다. 폭발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러면 일본 같은 데는 요거가 만약에 병이 걸렸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도 이거를 드러내기라고 그러는데 2km 내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립니다. 워낙에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남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 차치하고라도 이게 수종이 생물 종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주 몇만 년 동안 서서히 습도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땅에 이런 것도 양분도 변하면서 얘가 적응을 하는데 너무나 갑자기 날씨가 변화되니까 얘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표적인 게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특히 적응을 못해가지고 205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소나무의 서식지가 선생님들 혹시 댁이나 아파트에서요 소나무인데 만약에 잎이 누렇게 됐다 그러면 막바로 산림청에다 연락을 주셔야 돼요. 지금 그것만 잡으려고 대전에다가 소나무 재전편 센터를 몇백을 들여서 만들어 놨거든요. 계속 북상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 소나무 재선축, 그 다음에 그 생물 종의 변화, 기후의 변화 때문에 2050년에 남한에 이 정도 남고 2100년에는 남한에서는 소나무를 못 보는 정도의 심각할 정도로 산림의 변화가 온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를 지금 대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여기에 요즘에 귤값 많이 떨어졌는데 귤 나무 있으면은 대학교 등록금 보내고 막 근데 지금 요새 귤값 떨어졌죠? 네. 떨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떨어졌어요. 자, 보성 녹차 강원도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대구 사과는요? 인제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나 원통에서 못하면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귤은요 이 밑에 다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날씨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따뜻한 지방은 산모자까지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여기 차관님 잘 아시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북상하고 올라가고 키위도 참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만 됐다고 하니까 수원까지도 자연적으로 키위가 다 됩니다. 참대라. 그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벌써 바뀌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의 증발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위에가 많이 불안해집니다. 얘네들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비가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상정호텔 있는데 불과 한 3, 4km 정도 되는 데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현상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불규칙해지는 기상에 대한 이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집중성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지리산이나 뭐 설악산 이런 데는 시간당 뭐 80mm, 100mm 온 적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순식간에 많이 쏟아지는데 이게 도시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도 강남역이나 광화문역에 그런 거가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그냥 봄이나 여름 초에 엄청나게 뭐 시간당 40mm, 50mm만 와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물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하수 광고를 해서 하수도로 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수 관거가 우리는 물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적으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역류되죠. 그래서 물이 뭡니까? 최백호죠. 내 마음 갈 곳을요. 어디로 갑니까? 황암역으로 들어가고 강남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시나 정부의 문제는 이 하수 광고를 얘가 이거를 넓혀야 되는데 일본처럼 프랑스처럼 엄청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물질들 많이 끼니까 요즘에 하수도 그 구멍 보면 옛날에 안에다가 겉에 이렇게 철망 막 해가지고는 해놓은 게 이물질 끼지 말고 잘 빠져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중성으로 많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요즘에 일본에서 잘 나가는 우산이에요. 일본에서 잘 나가는 우산.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우산, 접이우산 하면은 몇 단까지 잡습니까? 3단이죠. 근데 가지고 다니기 좀 무겁죠. 이게 상당히 튼튼한 분들만 계시네요. 힘이. 슈퍼맨이 여기 다 계시네요. 5단짜리인데 아주 가볍고요. 일단 피면은 무심력에 강하다. 아무 때나 가만히 눕고 다녀도 집중성, 비 오냐? 피고 그냥 다닌다. 혹시 일본 출장 가시면은 저 우산들이 투명 우산 있는 거 보셨죠? 비닐 우산 뭐 이런 것들. 일본 갔다 오셨죠? 네. 아니면 가실 건가요? 비 올 때 안 가봐요. 비 올 때 안 가보셨어요? 그럼 저하고 같이 가시면 돼요. 왜 투명 우산이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유사하는데 안 보이니까 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회사가 5단짜리를 그 회사가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서부터 이거 그냥 어떤 때 잘 판단이 안 쓸 때 깜빡하고 할 때 가벼운 거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저 서울시가 공사에 들어갈 때 비닐을 우산 비닐을 꽂이 있죠? 플라스틱으로 되고 그거 다 없애고 털이개로 대체한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당 17만 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털지 않으면 걔가 아무리 기계로 해서 해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단짜리가 상당히 잘 나가는데 그 이유도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비가 자주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수시로 가지고 다닙니다. 가볍게. 그런데 그거는 아주 정말로 적은 케이스고요. 이렇게 집중성으로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많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 기상이변 플러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2010년. 이게 세계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지도입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상임한 잠깐. 이거를 누가 만드냐면요. 보험회사가 만듭니다. 이게 보험회사들한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템스강이나 이런 데 많이 범람이 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보험이나 이런 거를 들으려고 그래요. 단가를 높입니다. 왜? 그냥 들어놓으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2005년도에 미국에서 카트리나가 그 태풍이 쭉 왔었죠. 그 태풍 하나로 미국의 GDP가 0.7% 정도가 많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풍이 연이어서 온 적이 있는데 그게 미국 GDP의 2%를 깎아먹었습니다. 그 두 개가. 카트리나가 있었던 때에는 요 루이지아나 지역 요쪽이요. 에 있었던 보험회사가 7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뭘 해놓냐? 재보험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태양광 많이 들으시죠? 태양광 보험도 만들어 놓고 풍력 보험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이제 날씨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뭐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 이용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도 IMF나 이럴 때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날씨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스카운트를 고날의 온도랑 똑같이 했습니다. 25도, 그러면 전품목 25도. 25도 디스카운트, 25 디스카운트. 30도, 그러면 30% 디스카운트. 그래서 이제 날씨를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무슨 뭐 지진이나 가뭄이나 태풍이나 아니면은 이 허리케인 같은 거,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토르네이도 있지 않습니까? 토르네이도? 이게 영화로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있었던 미네소타가 그 평화가 쫙 있어서 토르네이도가 잘 오는 곳인데, 저는 한 2번 진짜 리얼, 이거 실화냐? 진짜 봤습니다. 있을 때. 그, 농업에서 쓰는 트랙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트랙터가 서울에 있으면 얘가 이게 돌풍 불면 수온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번 돌고 돌아가면은 막 그런데 이게 또 잦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기상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숫자로 보여드리면 인명 피해가 1900년대에는 이렇게 거의 없다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피해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재난정보 같은 것들을 내는데 매년 저희가 이런 기상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 아까 이제 산불도 많이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가 사람이 만드는 건데 나머지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미국은 자연 산불이 많이 일어나요. 낙뢰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유엔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계속 기상재난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개도국 같은데, 파키스탄 같은데, 뭐 인도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집을 더 조금 탄탄하게 만들까. 그래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집들. 우리나라도 보면 목조 뭐 그래가지고 이동식 주택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예 표준화시켜서 딱 재난되면 IT 같은데 그대로 들어가서 그냥 조립만 해가지고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요번에 이제 아까 그 쓰레기 섬도 보셨지만 후쿠시마가 일어난 다음에 더 많이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가 밀려고 나가면서 같이 쓸고 나갔는데 후쿠시마 사태 때도 들어가서 집 져진 것이 다 조립식 주택이에요. 금방금방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연재난 때문에 아직도 언론에 보면 후쿠시마 지역에는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기 집에 못 돌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언론에도 나왔던 하이티의 이제 지진 같은 거가 일어났을 때 2010년에 6만 5천 명 정도가 영원히 자기 집에 못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는 난민 문제라고도 같이 섞어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짐바브웨 같은 데에서도 대홍수가 나서요. 2만 명이 완전히 자기 터가 수력발전 매몰되듯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뜨거우니까 물이 증발 많이 되니까 물이 없어. 우리나라도 보시게 되면 태안이나 홍성 뭐 이런데 충남 쪽 지역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태백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물 부족한 현상들이 생기는데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은 남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 생산량이 25% 정도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내 식량 내가 조져 먹자. 공터 있으면
창업하는 지금 잘 나가는 일본에 창업회사가 있는데요. 짜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집 짓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런 땅만 골라가지고요. 주인한테 자, 이 땅 놀리느니 여기다가 우리 뭘 심읍시다. 그 대신에 두 가지 옵션입니다. 그냥 땅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아니면 그게 아까우면 저희가 여기에서 나오는 소출된 걸 일정 부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또 주말 농장은 어디를 가야 되죠? 이건 아니고요. 자기 집 근처에서 다 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옥상 녹화도 많아요. 옥상에다가 농원도 많아요. 서울시가 지금 건물 위에요. 도시의 양봉을 합니다. 꿀을 기웁니다. 꿀을. 그래서 꿀 한 거를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스폰서하는 게 CJ그룹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도시 내에 이거를 도시농업이라고 그러는데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따가 그림에도 나오겠지만 일본의 동경에 가시면 파소나라고 하는 인력회사가 있는데 건물 안에다가 아예 논이 자라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저 햄버거 가게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서브웨이 좋아하시죠? 서브웨이. 그 서브웨이 안에 상추 만들고 뭐 토마토가 다 건물 안에서 다. 그리고 지금 그 2015년에는 상까지 받았습니다. 건물 안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작품이나 제품 이런 거를 만든 회사들한테 환경상을 주기도 했는데 이제 이 농업이 아주 많이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바다의 예를 들면은 바다가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지금 명태 몇 마리 때문에 명태 남해안에 잡혔다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수에 대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산호초나 이런 거 또 종들이 저희가 명태 그러면 이게 참배사 많이 자라는 거고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기존에 봐왔던 생물의 종류가 다 많이 달라집니다. 엄청나게요. 그런 거가 얼마만큼 계속될 거냐? 계속 떨어질 거다. 이거를 더 촉발시키는 게 뭐냐면은 나무 많이 자르는 거. 이 세상에 저희 인간도 한 종류잖아요. 무슨 뭐 오소리, 호랑이 뭐 쭉 그런데 동물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이런 것들 쫙 따져봤을 때 50만 정도의 종류가 생물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인간이 발견한 거는요 한 20몇만 정도밖에 안 돼요. 어디에 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 햄버거의 소고기 그것 때문에 브라질이나 아마존 가가지고 그 광대한 산림을 다 잘랐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기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소 많이 먹다가 보니까 햄버거 먹다 보니까 이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뭐로 했냐면 참치 쪽으로 간 거거든요. 요즘에는 그 소 기르는 대신에 브라질이나 그런 데서 뭐를 기르냐면은 바이오 연료를 이렇게. 브라질은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휘발유 자동차, 디젤 자동차에 거의 40%가 다 옥수수나 카사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식물성 연료입니다. 여러분, 식물성 연료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저희들 가난했을 때 뭐 했죠? 피마자유 태웠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거 짜가지고 그냥 하는데 유럽에서는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 디젤차가 그냥 이런 식물성 기름에서 나온 옥수수든지 뭐 요즘에 포도씨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같이 담아서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기후변화가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왜 기후변화가 문제가 됐느냐? 첫 번째, 공업화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공업화의 대표적인 얘기는 석유, 석탄, 가스를 너무 많이 써서 모든 걸 태우면서 요새 미세먼지 고통스러우시죠? 다 똑같습니다.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구온난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시화가 많이 됐어요. 도시로. 그러면 도시 안에는 주택 많이 줘야죠. 자동차 많이 몰고 다니는데 자동차에서 또 태웁니다.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더워집니다. 세 번째는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보다 보니까 공업화도 마찬가지지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많이 나와요. 엄청 저희가 오늘 식사하셨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30%가 다 음식물 쓰레기로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30%에서 반만 줄여도요, 전 세계의 기아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저는 농담으로 이제는 나쁜 얘기지만 이제는 미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미세먼지 문제, 또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뭐냐? 선생님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작년에서 했는데 얼굴 세안한다고 그래서 각질 제거한다고 조그만 여성분들 이제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치석 제거한다고 조그맣게 쓰는 거 있죠. 치약 하나요? 그게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러스 저희들이 그냥 뭐 이런 생수병이니 뭐니 이런 거 쭉 그냥 쓰는데 얘가 산에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요. 산에 올랐다가 물 마시고 그냥 놔뒀어요. 그럼 비 오고 그러면 얘가 떠내려가서 강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햇빛을 받고 뭐 이게 다 플라스틱 성분 아닙니까? 햇빛을 오랫동안 받으면 얘가 어떻게 되죠? 삭습니다. 삭으면 얘가 삭으면서 짜게져가지고 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짜게 된 거, 짜그맣게 된 거, 그거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 이 고기가 먹습니다. 치어도 먹습니다. 또 하나는 양식장 한다고 해서 스티로폼 많이 해놨죠. 스티로폼도 햇빛을 많이 받으면 얘가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삭아집니다. 삭아져서 바다에 짜끄맣게 가니까 짜끄만 거를 돼 있는 거를 붕어가 어리가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수 안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양 플라스틱이 해양에 아까 그 네덜란드 출신 그 젊은 친구가 최초로 최연소 유럽상을 받은 친구인데 해양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닿을까? 그래가지고 해류가 이렇게 도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 때 여기에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딱 원리가 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얼마만큼 나오느냐? 800만 개의 해양 플라스틱이 매년 나옵니다. 양식용으로 있는 스티로폼은 2.5mm 정도가 되면 얘가 이제서부터는 미세 플라스틱의 전조 단계가 됩니다. 고기가 먹죠? 그걸 저희가 먹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라봤어요. 치어를. 여기 지금 이렇게 은색으로 보이는 꼭 진주 모양으로 생긴 거 요거 조금 있죠? 이게 지금 다 치어의 몸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먹이사슬로 우리가 그냥 버린 비닐이나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이 이 친구들한테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게 인체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거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 문제는 생수병에 1개에서 최대 10,000개의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거예요. 샘플로 봤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야 이거 생수도 이제는 믿고 먹지 못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9개 국가에 있는 11개 브랜드의 생수를 했는데 259개를 했는데 93%입니다.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야 이거 지금 결국에 뭐냐 끓여서 잡수셔야 되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돼? 마이크로 필터까지 여기 그냥 거의 뚜껑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먹는데 요즘에 개도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가 영어 써서 죄송한데 라이프 생명이요. 그 다음에 스트로 저희가 스트로 하지 않습니까? 콜라 사이다 먹을 때 라이프 스트로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이게 라이프 스트로라고 그러면요. 이게 이제 흙탕물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흡입만 하면은 여기에서 이물질이 걸러져가지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요. 이게 필터를 이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게 ODA에서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따 제 그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지에 그 유명한 사이언스지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마이크로 뭐 이렇게 화장품이든 치약이든 이런 거가 이제 하수도를 통해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치어가 먹고 그거를 더 큰 물고기가 먹고 그거를 또 우리가 먹고 이런 상태로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먹으면 정자수가 감소한다. 자폐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요즘에 여러 선생님들 그런 거 있죠.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뽀얗고 그럴 때요. 선생님들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죠?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아토피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숲속 근처, 숲이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숲이 없는 사람들하고 그 똑같은 연령대를 그 학교수가 했는데 숲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토피가 덜 걸립니다. 왜죠? 나무가 숲이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비닐을 한번 나오면 이게 썩지를 않습니다. 보통 한 100년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킨 나라가 이런 거예요. 멕시코는요, 2009년에 비닐을 완전히 생분해서 이게 놔두면 40일이나 한 6개월 뒤면 자기가 스스로 썩거든요. 전부 다 고쳐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를 가도 곳곳에 비닐을. 지금 생분해가 되는 비닐의 종류가 12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2종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을 지금 곳곳에 외국에 어느냐는 비닐세가 있습니다. 비닐세. 그러니까 이 생분해가 되는 비닐을 좀 계속 개발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 서울시에서도 12가지 종류가 더 얼마든지 기술로 해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가서 놀랬던 게 일본의 미에대학이나 오사카대학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식판입니다. 식판 위에다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당에 가시면은 그 이쑤시개 있죠. 식당은 안 가시고 그냥 굶으시는 거죠. 그 이쑤시개가 뭡니까? 나무 있는 거 다 불법이죠. 다 전분입니다. 전분. 그 전분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그런 겁니다. 이게 식판인데요. 식판 위에다가 그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얇게 싹 덮여놨어요. 이제 다 먹습니다. 먹고 나서는 그냥 이거를 딱 뜯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 뭐 안 남기잖아요, 거기요. 이거 딱 해놔가지고 그냥 음식물 처리기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다시 갖다 놓습니다. 다시 씁니다.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인데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왜 못하냐면 이게 일반 비닐하고 생분해성 되는 비닐하고 구별해서 이거를 수집을 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난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거 얼마든지 저희가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통 비닐에 요거는 생분해성 하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집어넣으면 요거는 양질의 생분해성 비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재활하면 되거든요. 아까 전분 말씀드렸죠. 토요타 자동차, 뭐 프리우스니 뭐 이런 거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의 일부가 전분으로 만든 겁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감자 공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토요타가 왜 감자를 가지고 있죠? 전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플라스틱, 딱딱한 게 되는 것들을 플라스틱을 대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은
샌드위치 그 해주는 거가 옛날에는 스티로폴이었다 지금은 플라스틱 같은 걸로 바뀌어서 많이 하죠. 유럽은 다 그게 바이오 플라스틱. 먹고 음식 쓰레기에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썩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요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화되고 생물 다양성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산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구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막의 면적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게 사막화입니다. 중국이 지금 1년에 여의도 땅만한 거에 30배가 매년 사막화되고 그러니까 1992년도에서부터 이제 유엔이나 학자들이 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 뭔가 행동을 하자. 그래서 행동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행동하기로 한 게 뭐냐? 독일, 유럽이 중심이 돼서 에너지를 바꾸자. 그래서 유럽 중에서도 독일은 요즘에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태양광 설치하느라고요. 요즘에 농촌이나 이런 데서도 이 노은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그러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6%입니다. 근데 독일은 지금 현재의 전체 전력 중에서 이렇게 깨끗한 태양, 무한대로 나오죠. 바람, 무한대로 나오죠. 특히 태양광이 많은데 거의 30%가 태양에서 이란, 스페인, 미국, 이게 오바마 때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에너지를 바꾸자. 거기에 하나가 더 촉발된 게 미국은 이제 완전히 중동 문제나 이런 데서는 옛날처럼 관여를 많이 안 합니다. 이유는요. 셰일가스하고 셰일 오일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매장된 것만 자기네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4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이 확인된 거 10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유전이 있는데도 오바마 때 캐지 않았어요. 이 셰일가스 이게 사암에 있는 거거든요. 셰일가스, 이게 모래사자입니다. 이게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모래와 모래 사이에 이게 이제 캐나다 같은데 우리나라가 석유공사 와서 잘못된 데가 이거거든요. 오일 샌드. 이게 오일인데 저 샌드 안에 오일이 있는데 광활하게 노천탕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수압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기름하고 모래하고 끄집어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석유가 있으면은 이 석유 이놈이 광활하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또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수집하는 와중에 얘가 땅 밑으로 스며듭니다. 오일이 스며들어요. 이게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셰일가스는 3층 구조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스하고 석유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면은 유전 개발하면은 자이언트 아시죠? 네. 아 영화는 네. 영화 보시죠? 네. 이렇게 뚫습니다. 그러면 사암이니까 얘를 이렇게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함몰돼서 갇힙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동안 얘를 어떻게 뽑아낼 건가? 어떻게 뽑아낼 거야?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 소매 잡수시죠? 소매도 안 잡수시죠? 옆에서 물로 흔들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옆으로 들어서 여기서 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중국도 이 사암층에 셰일가스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물이 없어요. 특히 저쪽 내동호점 위에나 이게 서기동수라고 하거든요. 서쪽에 있는 기체를 동쪽으로 수정해라. 근데 서쪽에 물이 없거든요. 그 물을 갖다 달라면 여기에 배기로로 갖다 줘야 되는데 경제성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를 바꾸자. 신재생이다. 그래서 태양광도 하고 태양열도 하는 겁니다.
태양열 발전은 선생님들 뭐냐면요. 태양광은 많이 보셨잖아요. 지붕 위에다 설치하는 거. 태양열은 땅이 못 쓰는 곳에다가 대규모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 의자 앉아 있으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의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 앉아 있는 각도를 저한테 다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저 빔 프로젝트가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태양이 떴으니까 얘가 내리치면서 반사가 되는 거죠. 반사 각도를 저한테 다 맞춰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나요? 열 맞잖아요. 반사 300도에서 600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태양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게 태양탑이시면요. 요 밑에다가 요거를 땅 밑에다 조금 심습니다. 조금. 그래 놓고 이 밑에다가 물을 흘리게 합니다. 300도니까 물이 끓거든요. 증기 나오죠? 터빈 돌. 선생님도 혹시 저 꽃보다 할배 그 최지우 씨 나오고 뭐 이선희 씨 나오는 그 여행 프로그램 많이 아시죠? 네. 거기에서 마지막 프로그램에 스페인에 어디 갔습니까? 세비야라는 곳을 갔습니다. 인구가 72만인 곳에. 몇 년 뒤면 거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태양열만 가지고 해서 에너지 자립 도시가. 석탄 발전, 석유, 원자력, 그냥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땅덩어리 크고 태양열 많은데 지금 이거 설치해요.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는 세계 최대의 이런 태양열 발전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태양광, 풍력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바이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카사바니, 옥수수니 뭐 이런 것도 사탕수수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바이오 열려라고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것들. 일본은요,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딱 나고 난 다음에 자, 온천물 많으니까 지열 발전 많이 해요. 많이 하면 우리가 돈 줄게. 그래서 지열 발전을 많이 하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들이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있는 겁니다. 태양광 고속도로. 요 옆에 이게 길이고요. 이 옆에 태양광을 깔아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근처에 사막 가면은요, 이 길이 다 태양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강화유리 있지 않습니까? 강화유리? 그거를 덮었습니다. 자동차가 달립니다. 자동차. 그럼 밑에서부터 태양광을 해가지고 그럼 자동차 에너지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반투명. 그래서 중국이 선생님들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요. 요즘에 뭐 샤오미 뭐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중국을 썼는데 무섭습니다. 중국 따라오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전기 자동차요 제일 많은 게 중국입니다. 전기 버스 이런 거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못 들어왔지만 우버니 뭐니 근데 중국 가시면 많이 보이는 게 디디. 디디 타면 걔네들 저 중국 사람들이 지갑 가지고 다니나요? 핸드폰 하나면 다 끝납니다. 싹 다 그걸로 끝내버렸습니다. 발전 속도가 무짐작에 빠릅니다. 이거 벌써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 밑에다가 겨울철에 눈 많이 오는데 열선 같은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녹게 만들어요. 버렸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태백산 근처나 강원도에 이런 거 설치하고 조금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이게 교통사고나 이런 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열 발전.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에 지금 이거를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반사가 되는 거. 그래서 이란이나 이런 데서는 반사가 되면 되니까 거울을 갖다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를 갖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007 영화에도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호수에 있다가 호수 위에서 쫙 올라와가지고 이거 날개 쫙 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007 뭔지 모르겠는데 3D가 하도 많아서 그거에서도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형태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거인데 이게 꽃보다 거기에서 나왔던 스페인 세비야에서 나왔던 그게 축구장 50개 정도 그게다가 만들었어요. 땅으로 뭐 경작하기는 안 되는데 태양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 태양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광을 그냥 기존에 우리가 지금 지붕에 없는 거 뭐 위에다가 설치돼가지고 이렇게 옥상에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영국에서 설치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두루마리 같은 벽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깔기만 하면 돼요. 요즘에는 페인트도 나왔습니다. 페인트. 그냥 페인트 칠하듯이 여기다 이렇게 페인트 칠하면 얘가 태양을 흡수해가지고 전력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27,000개의 주차장에다가 요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요. 그러면 태양광이 여기서 되면 여기서 이제 안 보이는데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이 배터리에서 이제 충전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주도가 이 저탄소 섬 만든다고 해가지고 전기차하고 전기차 충전소인데 충전소가 너무 적어가지고 안 되는데 요즘에 가보시죠. 충전소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렌트카도 전기차로 하죠. 많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두바이에 있는 겁니다. 바레인에 있는 건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풍력 발전. 이게 해변가라 이게 도로. 이거는 이렇게 크게 대형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소형도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소형의 단점이 소리가 나는 거였었는데요. 소리도 안 나요. 잘 돼요. 지금 요즘에 이제 북한 문제가 뭐 막 화두고 그런데 북한에도 이런 조그만 풍력, 조그만 태양광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가 상행선, 하행선 얘를 분리대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 항상 가운데 분리대 있죠? 이 분리대 위에다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돌죠? 그래서 이게 1년 12달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또 생산하는 수직 태양 터빈, 풍력 터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 분리대를 이용한 풍력 발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코펜하겐 가서 찍은 겁니다. 실제 기변화 총회 때 음식점 주인이신데요. 이 트럭 위에다가 반 트럭 위에다가 풍력 발전 안에 설치됐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달릴 때마다 바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가지고요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십니까? 이게 시꺼먼 거요. 배터리에 연결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음식해서. 이게 이 차에다가 설치해 놓은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뛰었죠. 주가가 많이 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이거 10년 이상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기가 석탄 발전되고 뭐 석유, 가스 떼서 전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의 조그만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에너지 저장 장치가 돼서 그래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냥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거대한 배터리가 되는 거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돼요. 그래서 이미 LG는 뭐 독일에, 일본에 마구 갖다 팔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지하 같은 데 이런 데다 만들어 놓으면 이게 32메가와트인데요. 요거 만들어 놓으면 한 3년이라고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요. 또 최대의 장점은 석탄 발전소를 하려면 항구에 저반 시설이 있어야죠. 석탄 가지고 와서 창고 있어야죠. 그거 놓고 또 가서 태워야죠.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옛날에는 일반 공장이었다 지금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하듯이 전력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은 LG와 삼성 SDI 여기 최고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가요. 선생님도 혹시 앨런 머스크 들어보셨나요? 앨런 머스크가 네바다에 짓고 있는 공장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이걸 왜 짓느냐? 미국의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기가 팔겠다. 지금은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자동차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보조금 받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받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팔겠다. 5인승의 전기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얼마 정도 가격이냐? 한 3,600만 원. 근데 보조금 받고 그러면은 2,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가 팩토리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서 자동차용 배터리만 만들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벽에다가 거는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해 보시면은 가스 레인지 같은 거, 전기 레인지, 레인지가 아니라 또 뭐죠? 냄비 끓이고 뭐하고 그러는 거. 인덕션. 네. 그거가 다 바꿔집니다. 이거. 지금 바꾸고 있죠. 한 10%의 가수가 그냥 순수하게 저 배터리로 바꿔서. 일본이 지금 8개 회사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요. 우리는 지금 막 시작해서, 요즘도 나오죠, 우리가. SN, 조금 있어요. 전기자동차. 현대는 이제 수소자동차 만든다고 해서 한 400km에서 500km 하는 거 만드는데, 이제 이게 충전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이거 닛산이 만듭니다. 2인승 전기자동차입니다. 요가요? 좌석이요, 보통 옆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의 좌석이 똑같아요. 뭐 기억나시죠? 자동차? 전혀? 봅스레이요. 선생님, 확실히 상징적으로 미래를 공유하죠. 저는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저는 술을 안 해요. 그러시구나.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작은 차를 만들었을까요? 일본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령화.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가족이 적게 산다. 핵가족. 차 5인승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35세 이상 사람들의 40%인가 정도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분이잖아요. 그런 거에 맞춥니다. 두 번째, 주차량. 이거가 기존에 있는 자동차의 2배까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뭘로 갈까요? 미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 일본도 되지만 저는 수제형 자동차. 앞으로 이거가 전기 자동차가 되면 자동차 산업에 들어갑니까? 전기 전자 산업에 들어갑니까? 전기 전자 산업에 들어가죠. 부품하고 난 다음에 맨 큰 거 배터리 갖다가 딱 얹으면 그 순간 전기 전자 제품 되는데, 그러면 겉에 바디만 만들면 되죠. 뭘로 만드나요? 요즘에 3D. 이미 3D로 전기 그거 바디 만드는 사람들 나왔거든요, 봤어요. 이미 나왔거든요. 중국 사람들은요, 3D만 이용해가지고는 4층짜리 아파트 졌는데 지금 20층짜리 올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율산에 있는 공대 선생님들이요, 3D만 이용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의장을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로 만드느냐? 배트맨 스타일. 자동차 외관이 배트맨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수제형 혼자 나만의 자동차 이거 괜찮다. 개성 있는 차. 이건 복스바겐이 만든 1인승 전기자동차. 독일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게 지금 거의 한 7, 8년 된 건데, 도대체 배터리 용량을 얼마로 만들까? 그래가지고 베를린하고 보온에 사는 사람들의 출퇴근 그거를 해봤어요. 74%가 25km예요. 하루 왔다 갔다. 그래? 그러면 25km야? 그러면 65km 정도면 한 3일 정도, 그죠? 충전하면 되겠네. 요즘에 이것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 나라도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나왔을 때 120, 130, 요즘은 200, 300km.
아까 앨런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400km가 넘습니다. 한 번 충전하고.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쫙 가는 거죠. 바뀝니다. 배터리 이 식으로 바뀝니다. 일본의 후지공업사는 모두 만든 후지공업사가요. 최근에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자동차 배터리 보면은 저 폐차시킬 때 배터리 나오죠. 그거 재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우리나라? 이용하면 거의 2배, 지금 사용하면 2배 정도. 어디다 씁니까? 보통은 그냥 다시 바꿔 끼는 걸로 알고 그 이용률이 30%가 넘지 않습니다. 네, 적은. 적습니다.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정확히 만들었어요. 이 배터리 이거를 계속 리차지해서 연결시켰습니다. 그럼 여기 한 예를 들어서 30개가 연결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게차 안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전기 지게차가 되는 거죠. 이거를 쓰레기 자동차 안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후드 열고 그 안에다 딱 집어넣고 있어요. 옛날에 자동차에도 쓰던 폐 배터리가 환생해가지고 전기 배터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폐 자동차 배터리를 얼마만큼 더 재활용을 많이 하게 만드느냐. 이 기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80%에서 제가 이렇게 85%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요즘에 자율주행 그러죠. 일본이 만들어낸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이거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2018년부터 올해부터 판매를 한 겁니다. 저거 간단하죠. 이게 지금 요게 지금 내 밭이다, 논이다. 그냥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왔다 갔다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력만 시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경작, 모내기, 수학 이걸 다 씌워. 이것도 왜 나왔느냐?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농작물 기계를 다루기가 어려워서 46.7%가 80% 이상인 일본에서 사고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시원한 일본의 자율주행부터 해서 시원한. 요거는 토요타의 자율주행부터. 일본은 이제 뭐 사고 났다 뭐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국가마다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까지 10억 달러에 대한 계획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은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막 그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마트. 독일의 지멘스는 모든 걸 스마트화 시켜가지고 불량률이 0.001%.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공장 내에 모든 거가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다 나가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의 로봇 경비원이 나왔죠. 높이가 150cm, 무게가 135kg 주행. 이 로봇 기술은 일본이 최고죠. 요즘에 그 일본의 그 부모님들한테 주는 선물 넘버원이 KT라는 지니아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지니아 뭐나 우울해 그런 거 틀어져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이게 신기해가지고 뉴스의 앵커가 그 지니를 갖다 놓고 시연을 했어요. 지니아 나 인형이 필요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송을 전국 방송을 들어 나갔는데 지니가 있는 집에서 똑같은 그 제품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제 음성 인식이 안 돼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벌써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독일에서는 로봇 택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게 그거죠. 정기적인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그건 얼마든지 해서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전기 항공기, 요거 나온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빌 게이츠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물의 증발량이 많아지고 사막화가 많아지니까 농산물도 당연히 되지만 가뭄이 많이 온다고 그랬죠? 먹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21세기를 지배하는 자는 물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셰일가스도 물이 없으면 개발 못하듯이 물을 앞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은 대체 물질이 없거든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여기 한 10억 정도 됩니다. 사진을 봐서 꽤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한 10억이 되는데 옴니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개도국으로 갈수록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죄송한데 이제 식사 끝났습니다. 사람의 인분이 있잖아요. 인분을 가지고 물을 만듭니다. 모든 인분에는 그래도 수분이 있잖아요. 그걸 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드라이해진 거, 그거는 에너지 원으로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8만 6천 리터의 식수와 25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빌 게이츠 메란다 재단이 설치해주거든요. 요거는 재미있는 겁니다. 단순한데 이게 페루의 리마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들 여름에 습기가 많으면 제습기 해가지고 막 하면은 물 나오죠? 그 물 먹을 수 있나요? 잘 안 먹죠? 똑같습니다, 원래. 근데 산악지대 물으니까 안개가 많이 끼는데 이게 물 기울려면 계곡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호수로 올리려면 이게 안 되니까 물이 부족한데 여기가 습기가 많아요. 습기 많은 거를 이 안에 흡입해가지고 여기서 필터로 해가지고 여기서 수돗물에서 먹는 겁니다. 옛날에 금호건설 사장님이었던 분의 책상 위에 가면요, 제습기인데 먹는 물 제습기를 있었어요. 필터를 설치한 거예요. 습기가 많을 때 그 물의 성분들을 보게 되면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물이 그래도 이제 1차로 미세먼지나 이런 걸 걸러내고 나면 물이 깨끗해지냐, 습기가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도국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상. 고속도로 갈 때 광고판, 빌보드판 들었다고 해서 이게 빌보드 이거 물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지금 쓰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조금 이게 연관돼서 지금 사례를 좀 드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물고기, 요즘에 드론 자격증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수중 드론입니다, 수중. 이 친구는 지하에 물속에 수중 60m까지 물속에 갑니다. 해저 탐험이 이 친구 때문에 앞으로도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LED 라이트를 장착해서 2시간 동안 서칭을 합니다. 아, 여기는 암석 구조가 어떻게 됐구나. 선생님들 미국에 드론 부대 있는 거 아세요? 미국에 드론 부대가 있어요. 러시아도 드론 부대가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드론에다가 폭탄해가지고 쫙 날려가지고 떨어뜨리면 부대가 돼요. 그래서 어린애들, 누구죠? 김건모 씨도 드론 가지고 고기 잡고 그랬잖아요? 낚시하고. 선생님들 종편을 안 보시는군요. 그죠? 바쁘셔가지고. 진짜 늘니까 잡더라고요. 드론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벌써 드론을 어디다 쓰냐면요. 산림청에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산불 났는지 안 났는지 다 봅니다. 싹 다. 문제는 이제 드론을 멀리까지 계속 하는 거. 딴 데 갈 필요 없죠. 요번에 평창 올림픽 할 때 그 오림비 맞는 거 있죠. 그거 한 사람이 드론으로 나온 거죠. 이제 드론 기술이 앞으로 많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수중 드론이고요.
요거는 조금 색다른 겁니다. 물가에 떠 있는 자석 같은 것들인데 쓰레기들이 와서 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다나 이런 데에 이 수영 감시원, 안전 감시원 역할을 합니다. 바깥에다 딱 이런 데다가 띄워놓고 사람이 헤엄쳐서 나가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인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가가지고는 걔를 경고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얘기 쭉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포르투갈에 있는 파력 발전. 스코틀랜드에 있고 포르투갈에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재밌는 게 이겁니다.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베이징이나 이런 데 거대한 집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집진기 빨아들이자 라고 하듯이 CO2를, 지금 공기 중에 CO2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CO2를 빨아들이는 기계를 설치합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하루에 1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팝니다. 좋아요. 지금 이제 그 보험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열보험, 풍력보험,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제품들. 이제 이 자동차도 선생님 벌써 나왔죠. 1년 동안에 내가 적게 뛴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 환급해 줍니까? 안 줍니까? 해줍니다. 해줍니다. 제가 4월 7일 날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에 저는 엑센트인데 엑센트 저는 많이 대중교통만 타고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차가 BMW예요. 진짜 BMW가 아니고 버스 메트로 워킹. 네, 31,000이다. 1년 다 내년도에 3월 말 정도에 되면은 사진 찍어서 뭐 한 4만 됐다. 그러면 9,000밖에 안 됐죠. 환급해 줍니다. 외국은 내가 오일을 체인지한다. 그러면 재활용 오일을 내가 체인지하겠다라고 약정하면 보험료 깎아줍니다. 재활용 제품 쓰겠다, 뭐 했다? 깎아줍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겠다? 깎아줍니다.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행하는 것만 가지고 딱 볼게요. 요거 이제 것들은 이게 그 하버드 대학의 선생님이요. 대학원생들한테 한 10년 됐을 겁니다. 숙제를 했습니다. 상추나 뭐 미나리 뭐 이런 토마토를 꼭 땅에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냐? 일주일 정도 뒤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거 그냥 건물 안에 지으면 됩니다. 수경재배라는 거를 그대로 하니까요. 맞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님이 건물 안에다가 짓는 농장을 설계를 합니다. 이게 지금 싱가포르, 라스베가스 이런 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업하는 분들은 싫어하죠. 근데 이렇게 그냥 이거는 이 건물이 하나의 농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나가서 건물 벽에다가 진짜로 이러한 화초들을 그냥 갖다 심는 거예요. 멕시코는 엄청나게 많은 이거를 수직 농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수직 정원이라고 해요. 고가도로 밑에 보면 저 기둥들 있죠. 기둥 거기에다 다 곳곳에다가 정원을 만들어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 중앙일보 환경 미셋 코리아 환경분과에 제가 분과장인데 미세먼지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많이 하자. 도시숲 많이 만들자. 도시농업 많이 하자. 마찬가지로 도시숲을 많이 만들자. 왜 그러느냐? 우리는 너무 녹지가 없어요. 둘레는 많이 쌓여 있는데 산이 시내 안에는 많이 없어요. 아파트도 살면 가장 미니멈에 나무만 심으면 그걸로 준공화가 끝.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이 있어요. 물류비가 줄어들어요. 도시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접근성이 아주 많이 뛰어나게 되면서 동시에 깨끗한 이 공장 안에서 모든 게 컴퓨터로 제어가 다 되니까 해충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관광지가 됐습니다. 동경에. 요거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 건물 안에다가 이거 벼농사진이에요. 상모자 큰 거. 여기서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자란 벼하고 밖에서 노지에서 자란 벼하고 거의 같습니다. 야채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MBA 과정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이거는 이제 요것도 이렇게 실내 안에 있는 거 밖에다가 많이 심어놓는 옥상 같은 거. 저는 그 많은 아파트의 옥상을 왜 돌리는지. 근데 요즘에는 양봉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는데 이런 거를 요즘에 잘 한번 디자인해서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파서나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는 땅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 빌딩도 선생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나 국토부가 우리 싱가포르는 지금 2030년까지 싱가포르 건물의 80%를 그린 빌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그린 빌딩으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제 기억에 아마 국토부가 2020년까지 서울시의 30%가 요거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그린 빌딩들을 만듭니다. 이거 하나 더 붙여서 혹시 공장 가지고 계시면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걸 공장 지붕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공장 지붕에 채광이 잘 되도록 만들어요. 간단하죠? 뚫어가지고 뭐 강화 유리든지 뭐든지 뭐 유리판이든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니까. 어떨까요? 첫 번째,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껌껌했던 이 공장 안을 밝게 해줘가지고 내가 스위치를 안 켜도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산성이 늘을까요? 안 늘을까요? 늡니다. 생산성이 한 연구에 보면 7%까지 늡니다. 사람이 자연에 대한 채광이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렇게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게 뭐 비용 많이 들어. 그렇지만 이런 거 지붕을 한번 조금 공장 지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 여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정말 스마트 시티, 환경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출장 이제 가시고 여행 가실 텐데 여러분들 저 KLM 원래는 이게 KLM이 합병되는 건데 에어프랑스 아시죠? 에어프랑스에서 쓰는 제트유에는 바이오 연료를 많이 씁니다. 바이오 연료 여러분들하고 이게 지금 에어프랑스에서 가지고 있는 54기종의 연료의 약 10%가 바이오 연료를 같이 혼합하고 있습니다. 제트유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야 됩니다. 이건 근데 재미있는 건데요. 에어프랑스가 비행기를 날 때 제트유를 많이 쓰니까 제트유를 많이 쓰면 쓸수록 석유를 많이 쓰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것들이 많이 나와서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은 적게 연료가 소모되도록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진도 세척하고 친환경적으로 페인트를 비행기 겉면에 있는 페인트를 잘 칠해도 얘가 비행기가 나는데 아주 연료가 소모가 적게 되고 이산화탄소도 발생도 적게 되는 걸로 만들어 놓는 거고 이거는 두바이 쿼타로 한 겁니다. 우리 안에 남동 발전 가면은요 딱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다가 이게 해조류인데요. 이 해조류 안에다가
얼마만큼 프랑크톤이 많이 잘 자라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녹즙기 아시죠? 이거 떠가지고 짜면은 녹즙 나오듯이 막 짰을 때 이 연료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좋은 거다. 그래서 해놓는데 우리나라 남동갈전은 어떻게 하냐면은 석탄을 떼우고 나면은 거기서 CO2가 나옵니다. 이 CO2를 비닐하우스에다가 호수로 연결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작물을 키웁니다. 브루베리, 딸기, 모든 식물들은 뭐를 먹고 자나요? CO2를 먹잖아요. 그리고 O2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CO2 영양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말로 제가 가서 봤는데요. 브루베리가 이따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브루베리만 사가는 회사가 있는데 1년에 수학기에만 딱 두 동에서 나오는데 조그매요. 그 동도 많지도 않아요. 실험용으로 하니까 3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브루베리만. 그래서 이게 지역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인데 여기는 그런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이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오 연료가 얼마만큼 나올 거냐. 그래서 이 안에다가 각종 해조류를 갖다 집어넣어서 배양해서 증식하는 거예요. MIT 교수들이, 캘리포니아 교수들이 앞으로 미래는 바이오 연료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왜? 무한 양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 완도가 우리나라 전체 전국의 80% 이상, 굴 통영은 80% 이상이 다 굴에서 나오는 게 다 자연산입니까? 양식이잖아요. 양식하는 겁니다, 양식이요. 연료를 양식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해조류가 어떤 거가 제일 좋은 놈이냐, 그놈만 해가지고는 바다에다가 양식한 다음에 쫙 끄집어낸 다음에 녹즙기짜듯이 짜서 그거를 연료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존에 있었던 석유나 이런 거를 채굴하고 뭐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쓰고 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원 환경을 했는데 자원을 요새 안 합니다. 왜요? 야, 물고기 얼마만큼 잡아야 되니? 저희 이거 계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양식인데. 다 양식이에요. 명태 하도 잡아. 저희 대학교 때 노가리 뭐 엄청 먹었잖아요. 잡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명태가 거의 말라가는데 요즘에 이제 명태 한 마리에 뭐 몇십만 원 하다고 그거 성공했죠? 양식하는 거.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남해안에 양식 나온 게 이게 방생한 거 그거냐 뭐냐 이거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산이래요? 야.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 스트로. 가격도 쌉니다. 2달러. 석탄물에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필터로 하면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요거는 스탠퍼드 대학이 만든 1달러짜리 종이 현미경이에요. 아까 여기에 균들이 있고 뭐 코렐라균 무슨 균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이제 이질 설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안에 지금 어떤 병균들이 있는지를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1달러짜리 종이 현미경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기술 다 오픈시켰어요. 다 오픈시켰어요. 우리나라 선생님들 국내에서 이제 저는 무짐작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 인맥 없어, 돈 없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다 갖다 주는 ODA 자금만 1조가 넘습니다. 1조입니다. 이런 사업들 쭉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아주 재밌는 거예요. 렌즈도 달려있고 3V짜리 배터리도 달려있고 LED 그래가지고 일회용으로 근데 무게는 10kg 됩니다. 이게 요 현미경 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뭐 흡충병, 로아사 사상충 이게 전문병인데 뭐 아프리카 수면병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 다 발견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적정미습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여성들, 특히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물 기르는데 몇 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개발한 거예요. 이게 물 들어붙는 거. 아주 쉽고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어떤 것도 한때 유행했냐면 놀이터 해가지고는 이거 놀이하면서 막 하면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실패했습니다. 왜? 그거 물 그조를 내면 돌아야 되니까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근데 이 친구는 이거를 지금 주변에 있는 아무런 소재를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개발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 겁니다. 큐드로. 그래서 물을 아주 쉽게 한꺼번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드럼통을 만들어요. 요거는 지금 슈가케인 설탕물 빼고 나면은 이게 찌꺼기 남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를 가지고 만든 연료들입니다.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쉐라톤 호텔도 아주 좋은 그린 빌딩으로 만든 사례고요. 이거는 현대 가상빌딩. 이거 다 지금 태양광으로 있고. 이거는 지금 채석장을 이렇게 바꾼 거죠. 25mm. 지금 당분간 현 정부가 3020이라고 한 정책을 했습니다. 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자금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 하나인데요. 이건 울산에 있는 건데요. 울산 하수처리장에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아일보에 지금 보니까 동아일보에 화장실 터졌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터졌을까요? 메탄가스 때문에 터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페스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거 갖다 집어넣고 놔두면 얘가 썩어서 메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메탄을 여기다가 포집해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가 다 뭐죠? 메탄, 천연가스 성분이잖아요. 여기서 이거 가스 회사가 여기서 도시가스 성분도 가져가서 뺍니다. 요것만 잘하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를 18%를 대체할 수 있는 거로 나왔어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발효화, 퇴비화 하는 것보다 이건 뭐죠? 폐기물을 에너지화 시키는. 이거는 추풍령 저수지에 있는 건데요. 세계 최대의 이런 저수지나 요즘엔 이제 수자원공사도 댐 위에다가 이런 거 하는데 이거 물 위에다가 설치해놓은 수상 태양광입니다. 수상. 근데 여러분들 요즘엔 발전소가 이것도 합니다. 발전소에서 이렇게 석탄 떼고 나면은 전기터빈 시켜가지고 하면은 물 흘러내려야 되니까 수로 위에다가 이걸 설치합니다. 곳곳에다가 태양발전소, 녹용발전소 가보시면 이렇게. 이 친구는 빛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른 태양광보다 생산 능력이 좀 더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3.7시간, 8시간까지인데 얘는 한 4.2시간. 물론 지역마다 달라요. 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빛의 반사를 더 받기 때문에. 수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농어촌 공사나 이런 데서도 달성이니 고산이니 이런 데다가 지금 많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좀.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저건 이제 당진 발전소. 요게 아까 해조류 배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배양하는 거. 요거는 이제 미세조류, 아까 그 조류, 해조류를 가지고 자동차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요거를 섞어가지고 써오는데 성공했다.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LG U 플러스가 스마트 쓰레기 시스템을 만들고 효성은 이제 페트병. 요즘에
소주병 하나 가져가면 얼마가 씁니까? 빈 소주병이? 맥주병. 네? 맥주병 병원에. 아, 선생님. 네. 소주병. 50분. 그거 공병 저 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85년에 미국 갔을 때 플라스틱 백에다가 콜라, 캔 콜라 넣고 들어와서 넣으면 하나 넣을 때마다 5센트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때 사재기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이들이라고 완전히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죠. 원격으로. 컴퓨터가 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죠. 당진에 가시면 우리나라 파프리카의 30%를 재배하는 대규모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아드님이 관리하거든요. 미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카이스트 친구들이 농장 그거 하고 뭐 그랬던 거가 다 이런 거. 원격으로.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전남 논산에 원주의 토마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붕이 선생님들 7층 이제 외형식으로 7층 10층 그러면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 루프를 까가지고 쿨하게 만드는 뭔가요? 옥상이나 지붕 등의 태양 복사에너지 반사율이 큰 재료를 사용해서 열을 차단하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원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빗물 저장하는 거예요. 온열. 저희가 이제 여름이 뜨거우면 작년 겨울에 추웠지 않습니까? 온열에다가 배트를 해서 따뜻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보면은 지하철 대부분 많이 지하에 있지만 지상에서 기다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춥잖아요. 의자 앉아도 춥고. 그런 것들 온열을 한 게 좀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아, 이거 단순한 건데요. 재밌는 겁니다. 이거 비닐하우스인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얘가 태풍에 강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잘못하면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면 이게 넘어가고 뭐 부서지잖아요. 시설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강풍이나 폭설에 강한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40m/s까지 정도도 던지는 거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막 올려봤지만 이런 거 하나 간단한 걸 한번 보세요. 이 원리를 잘 보면 이것도 아주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요, 날씨 뜨거워지고 강풍 많이 오고 태풍 많이 오니까 낙과도 많이 생기고 많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요. 이걸 우리들은 기후 변화 산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엔 뭐 실내 공기, 미세먼지 때문에 뭐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후변화는 이제 과학적으로 결론을 지으면 과학적으로 이미 있는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있다 없다 얘기했는데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지구가 뜨거워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야 되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들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비닐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행안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많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간판이요? 간판 떨어져서 지금 잘못하다가 뭐 떨어져서 다쳤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탈부착 간판이 났어요. 태풍 많이 분다 그러면 쉽게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하시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저한테 그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상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